안녕하세요. 매일 시를 쓰는 시인 다선 김승호입니다. 오늘 2월 7일 화요일 196회 시창작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지난 밤도 평안하셨는가요?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평안이 또 저의 기쁨이고 위로가 된다고 생각해보니까 제 마음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9시 반부터죠. 고양시청, 고양특례시 그 시청 앞 광장은 도로가 차단됐습니다. 원당 시청사 원당 존치위원회에서 합동으로 심상정 국회의원 또 국토부 위원이죠. 그리고 문명성 덕양갑 당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권순영 국민의힘 덕양갑 당협위원장 또 시의원들, 문재호 위원장, 문재호 시의원하고 그리고 또 안중돈 시의원 그리고 우리 이몽열 시의원 아주 우렁찬 목소리 그 당당한 모습들 오늘 감동이었습니다. 어쨌든 원당 존치에 대한 여러와 같은 시민들의 발걸음과 응원이 쏟아졌고요. 시청사 앞 그 도로변에는 거의 한 3,000명, 2,000명에서 3,000명 이상 계속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10시부터 의회 임시회의가 또 소집돼 가지고 의원들은 빠지고요. 일단은 지금 심상정 의원과 문명순 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당협위원장 권순영 씨부터 시작해서 고양시 관련된 지역인들이 열심히 구호와 환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대규모 시위는 아마 지금 원당 리스 쇼핑 앞까지 그쪽까지 도보 행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취재와 영상 촬영을 마친 뒤 저 나름대로의 또 이제 저의 본연의 또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셔야 됩니다. 항상 건강하셔야 되고요. 아침 일찍부터 오늘 이것저것 준비해야 되고 해야 될 일들 때문에 바쁘게 움직였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만나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어느 무엇보다도 더 소중하고 중요한 그러한 시간입니다. 아침부터 많은 이들에게 연락도 받고 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공감과 소통을 계속하면서 사람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과 있어야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구분을 꼭 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스스로 원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자신에 걸맞지 않은 직함을 달고 그것이 마치 훈장이나 갑옷이나 되는 양 그것을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좀 사실 새벽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와 관련된 이제 제 어떤 프로필 내용에 그러한 것이 검색이 되는 스토리 내용에 이제 나오더라고요. 검색이 되는 사람이 예전에 저희 이제 초창기 벌써 이제 8년이나 됐습니다. 8년 전에 잠시 잠깐 뭔가 역할을 할 것 같은 생각으로 같이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회비도 한 번 안 냈고 뭔가 제대로 뭘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많이 존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마치 무엇을 한 것 마냥 그렇게 내세우고 아직도 저희 어떤 경력이나 그런 양력에 저희 활동에서 받은 표창까지도 막 이렇게 자랑하는 근데 그분이 잘 모르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아드렸습니다. 부끄럽지 않냐고. 왜냐면 그러한 기관 표창이나 그런 것은요 기관장의 요청으로 인해서 단체장의 요청으로 인해서 기관에서 해촉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그 상장이고 상표고 그 표창 같은 게 아무 쓸모가 없는 쓰레기가 돼버립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이름을 삭제해버렸으니까요. 왜냐면 제명 견책 사유가 있습니다. 징계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징계 받은 자에 한해서는 국가 수운도 박탈하고 회수합니다.
마찬가지로 기관 대표의 기관장이나 대표의 표창은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로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것을 자랑스럽게 부끄럽지 않은 양 마치 자기 간판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요새는 또 기자라는 명칭까지도 한자로 떡하니 써놨더라고요. 어디 기자인가 확인해 봤더니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랬을 리도 없겠죠. 왜냐면 기자란 그냥 아무나 기자라는 명칭을 가졌다 그래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 기자라는 건요, 명예직으로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자라는 것은 자신이 취재한 내용에 대한 팩트를 기사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둘째, 무엇보다 중요한 게 언론 정보사 자격증을 가져야 됩니다. 언론 정보사 자격증은 아무나 쉽게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증이 아닙니다. 그 자격이 없이 자신이 기자라고 지칭하다가 잘못하면 사기꾼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와 마찬가지죠. 쉽게 얘기해서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는데 목회자라고 그러고 목사라 그러면은 사기꾼이 됩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저 목사입니다 라고 하면은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그건 사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자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생각과 명칭에 대한 어떠한 부분의 명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활동하고 생활하고 자신이 드러내고 있다는 자체가 양의 탈을 쓴 늑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사실은 저는 새벽부터 많이 불쾌했었습니다, 오늘. 근데 그래, 그렇게 어떠한 또 분의 연락을 받으면서 통화하면서 그런 생각, 그래, 또 그렇게 사는 게 그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그에게 그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내가 그에게 다가가지 않을 뿐이지 그 사람에 대한 입장이 그래서 그렇다면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좀 위안을 받았습니다만, 어쨌든 글을 쓴다라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밖에 거리 행진, 원당 존치, 시청사 원당 존치 문제 때문에 거리 행진이 진행되고 있어서 조금 소란스러웠습니다. 소란스러운 부분들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확실히 공자가 말씀하셨던 논어나 이제 성경에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의 어떠한 것이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상대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러한 귀절이 있는데요. 그 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람의 그 심성과 마음, 그것이 사람의 위와 아래에 등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등급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악한 일을 대할 때 악한 일을 상대하지 않으면 악한 기운에 빠질 이유가 없겠죠. 악인과 같이 동행할 일도 없겠죠. 같이 상대할 대상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상대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를 씁니다. 시를 쓰는 시인은 시에 대한, 자신에 대한, 글에 대한 책임을 줍니다.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얘기죠. AI 관련해서 GTP, 그것이 가령 AI 기술로 인해서, 그러니까 AI 자체, 인공지능 자체가 이제 글을 쓰는 겁니다. 주문을 하면 거기에 따른 글을 쓰니까 그걸로 시를 썼다, 그렇게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람도 있습니다. 벌써부터 전 세계 지금 2억 명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러한 AI 기술로 인해서 글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한 연습도 해보고 실행을 한다고 하니 문화와 예술이 굉장한 위기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그림은 이미 그렇게 해서 판매가 되고 있죠. 글도 만약에 자신이 집작한 거나 인간이 직접 쓴 것이 아닌데 AI를 통해서 쓴 것이 만약에 등단을 원하거나 한다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건 아닌데.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대적 변화에 앞서서 문화의 위협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거짓으로 AI가 쓴 글을 가지고 저에게 만약에 등단을 요구하거나 요청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러한 의문과 걱정도 사실은 했습니다. 시대가 이제 그렇게 계속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뭐 그리고 또 어제 또 대규모 지진이 또 일어났죠. 세계적으로 아주 혼란스럽고 위험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지구의 멸망이 오려고 하는가 보다. 판의 붕괴. 예. 자꾸 미사일을 쏘고 뭐하고 하면은 전쟁이라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지구에 충격을 주는 거죠. 예. 이건 환경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욕심과 독선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독선으로 인해서 지구가 파괴될 수도 있다라는 가설적인 이야기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구 종말이겠죠. 인류 종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랬을 때 우리에게 얻어질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너무 위험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라는 깜짝 놀랍고 위험한 그러한 서글프고 슬픈 아픈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누구든 한 사람 우리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환경과 쓰레기 분리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조차도 이제는 정말 걱정하고 지켜야 할 그러한 시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도 받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제가 또 분주한 일상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 또 취재해야 되고 가야 될 길이 있어서 오늘 또 임시회가 열렸기 때문에 의회도 한번 들어가 봐야 되고 하여튼 상황들을 좀 점검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제가 아침에 오늘 얼어붙은 바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부도에 갔다가 해변이 얼어붙은 얼음이 있는 그러한 항구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에 맞는 글을 제 나름대로 희망의 글을 써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얼어붙은 바다 다선 김승호. 바다를 향해 나가고 싶은 마음, 하지만 배는 자연의 발을 묶였다. 옴짝달싹할 수 없는 내 마음처럼 이리도 저리도 못하는 배. 그댄 어떤가? 시름과 아픔으로 답답해도 움직일 수 없음에 화만 더하겠지. 그래도 햇살이 비치는 봄이 오면 눈도 얼음도 녹아내리듯 자유로이 나래를 펼 수 있겠지. 바다가 풀리고 얼음이 녹듯 우리네 마음도 봄날 햇볕 받으며 녹아지고 풀어져 건강도 찾고 기쁨도 찾는 자유로움의 그날 반드시 오리라. 얼어붙은 바닷가 해변에서 살며시 기도했던 바람, 그것은 모두의 소망이리라. 여기까지입니다. 봄이 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너무 봄 기운 가득한 영상입니다. 영상의 온도 느끼면서도 날씨가 그래도 맑고 햇살이 뜨고 있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봄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봄을 깨울 수 있는 오늘이 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기쁨이, 건강이 항상 여러분 속에서 저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가 되는 그러한 삶, 행복한 삶, 오늘도 충실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삶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성 김승호입니다. 여기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